내가 말하려던 건 계몽된 사회들에서는 사회 자체의 공동선 선을 위해 쓰도록 자신이 받는 것, 너희가 수임이라 부르는 것 중에서 일정량을 떼놓는 게 꽤 흔한 관습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너희 사회를 위해 검토해온 그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사람들은 해마다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벌겠지만 자신들이 번 것을 지니는 건 일정 한도로 제한될 것이다. 어떤 한도요? 모두가 동의한 임의적인 한도. 그렇다면 그 한도를 넘는 건요? 세계 자선 신탁에 기부자의 이름으로 기부될 것이다. 기부자가 누구인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 중 60%의 사용처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질 것이기에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만족을 느낄 것이다. 나머지 40%는 세계연방이 입법화하고 그것이 관장하는 정책에 배당될 것이다. 사람들이 일정 수입 한도 이상으로 얻는 것은 모두 그들 손을 떠나리라는 걸 알 때 그 사람들을 계속 일하게 만드는 동기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자신의 수입 한도에 일단 도달하더라도 도중에 멈추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냐? 그들이 멈추도록 내버려둬라. 세계 자선 신탁에 기부할 수입 한도를 넘어서는 강제 노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군수물자의 대량 생산을 청산함으로써 절약되는 돈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는 충분히 충족될 테니까. 그 같은 절약에다 전 세계 소득의 10%인 11조를 더한다면 선택된 소수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새로운 존엄과 풍요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합의된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분의 기부는 모두에게 광범한 기회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질투라든가 사회적 분노 같은 건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 일부 사람들은 일하길 그만둘 것이다. 특히 자신의 생명 활동을 진짜 노동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지만 자신의 생명 활동을 순수한 기쁨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 일거리를 가질 순 없죠. 아니다. 모두가 그럴 수 있다. 일터에서의 기쁨은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 그것이 관련이 있는 건 오로지 목적뿐이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려고 새벽 4시에 잠이 깨는 어머니들은 이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아기에게 콧노래를 불러주고 아기를 어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전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일을 진정한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하는 일에 대한 그녀의 태도이며 그 일에 관한 그녀의 의도이며 그 일을 하는 그녀의 목적이다. 나는 모성에 대한 이 같은 예를 예전에도 사용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이 책과 3부작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의 일부를 너희에게 이해시켜 줄 만큼 그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한한 잠재소득을 없애버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가장 위대한 기회 중 하나, 가장 영광스러운 모험 중 하나를 체험할 기회를 빼앗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어리석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 기회와 그런 모험을 가질 것이다.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소득의 최고 한도는 아주 높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 10명의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벌 수 있는 소득에게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 단지 개인 소비를 위해 지니는 액수가 제한될 뿐이다. 그 나머지 예를 들면 연간 2,500만 달러, 이것은 논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사용한 지극히 임의적인 수치다가 넘는 나머지 모두는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할 정책과 사회보장에 쓰일 것이다. 그 이유? 왜 그래야 하느냐고. 지닐 수 있는 소득의 최고 한도는 이 행성의 의식이 바뀌었음을 말해주리니, 즉 그것은 삶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고 가장 많은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깨달음을 반영할 것이며, 사실 부를 나누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끈질기고 노골적인 사회 정치적 딜레마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낸 가장 큰 단일 요소였다는 그의 연이은 깨달음을 반영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무제한의 부를 축적할 기회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초석인데요. 지금껏 세상이 알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낸
자유기업과 자유경쟁 체제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너희 행성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상위 1.5%가 하위 90%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지니고 있다. 또 가장 잘 사는 83만 4천 명의 순소득이 가장 못 사는 8,400만 명의 순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조 달러에 육박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일한 것 아닙니까? 너희 미국인들은 계급지위를 개인이 노력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그걸 보고 너희는 누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런 식의 관점은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 그런 관점은 누구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사실은 멕시코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움켜잡고 어떡하든 그것을 더 늘리려고 애쓰고 궁리하는 판이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들은 경쟁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진정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며 부의 흐름과 성장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들은 온갖 방안을 짜내 이 일을 해낸다. 전 세계의 가난한 대중을 착취하는 불공정 노동 행위에서부터 신참자가 성공 대열에 끼어들 기회를 최소화하는 그리고 거의 없애는 상류층 인맥이라는 경쟁 관습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안을 다 짜내서 전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아마 이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자들 개개인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하는 주체는 그들이 그 대표로 있는 사회체제와 제도들이다. 그런 체제와 제도들을 만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탱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그런 사회 구조들을 지탱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모든 실제적 노력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라는 데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회와 진정한 존엄을 제공하려는 모든 정치 사회적인 접근을 가로막는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상당수가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남들 못지않은 자비와 동정심을 가진 확실히 꽤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연간 소득 한도처럼 그들을 위협하는 견해를 제시해보라. 설령 연간 2,500만 달러처럼 황당하게 고액의 한도라 해도 그러면 그들은 개인 권리의 박탈과 미국 방식의 손상과 동기의 상실에 대해 떠들어댈 것이다. 하지만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추위에 떨지 않을 만큼의 의복을 지니고 최소한이나마 그럴듯한 환경에서 살 모든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돈 있는 사람이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로 쉽게 넘어갈 사소한 합병증으로 고통받거나 죽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로 다 못할 만큼 가난한 대중들이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착취당하면서 만들어내는 노동의 과실을 포함하여 너의 행성의 자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소유이지 그 같은 착취를 해낼 만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니다.